전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중대한 손해만 입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때마다 간판만 바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가 지난 태풍에 외벽이 떨어졌습니다. 반복되는 태풍 피해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 만에 중구 비해공호 복산동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축제 개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지자체들이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 개최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소식 어제 울산 M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원장은 그동안 장소를 3차례나 옮겨다니며 어린이집을 운영해왔고 시정명령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볼을 꼬집으니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얼굴을 때리고 온몸을 압박하고.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보도 이후 이 어린이집 원장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글이 SNS에 속속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 원장은 울산 북구에서 2차례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이후 중구로 옮겼다가 올 초 다시 북구에 어린이집을 지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동안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식 불량 등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는 학부모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 원장을 그 음식 때문에 뭐 고소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완전히 왜 오픈 안 하냐니까 뭐 그쪽 문제까지 더 해결돼서 그렇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보조금 등을 유용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다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이 과거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간판만 바꿔달며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온 거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원장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이 원장은 또 교사들에게 어린이집 문을 닫으면 갈 곳이 없지 않냐며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쓰도록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가 지난 태풍에 외벽이 떨어져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2년 전 태풍에도 외벽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자 부실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대교와 동구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명소 울산대교 전망대입니다. 외벽 곳곳이 검은 판으로 덧대져 있습니다. 연이어온 2번의 태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강풍에 외벽이 떨어진 겁니다. 울산대교 전망대는 지난달 24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지만 자칫 외벽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접근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태풍 콩레이 때도 같은 부분에 외벽이 떨어졌는데 이번 태풍 역시 견디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공사를 했는데 저래 부실 공사를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또 저렇게 태풍 불어가 또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진짜 할 때 좀 야물게 좀 잘하지. 반복되는 태풍 피해에 부실 공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문제는 풍속입니다. 2015년 건설 당시 초속 35m를 버티게 지어진 전망대지만 태풍 콩레이와 마이삭의 최대 풍속은 각각 초속 30m와 초속 70m였습니다.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부터 최대 풍속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울산시는 정밀 안전검사를 통해 태풍을 견디게끔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그 피해 복구가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좀 많은 그 기술 자문을 통해서 영구히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관리비는 1년에 약 3억 6천만 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다시 찾아올 태풍을 견디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 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구 비해공호 복산동 주택조합이 오는 18일 일반 분양에 들어갑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무려 17년 만인데 한편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조합 집행부의 비리 의혹 여전히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 원도심에 있는 중구 B-05 복산동 재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 효성중공업, 지능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 동 2,6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오는 18일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갑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분양에 들어가는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810세대 등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1,655세대에 달합니다. 최근에 신규 분양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대단지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도 일본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겠죠. 이 사업은 그러나 조합 집행부의 비리 의혹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 고발 사건은 경찰이 조합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6월에는 집행부가 가짜 조합원을 만들어 돈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장 주위에 있던 이분들이 이 업체들이 비공호도 같이 했고 참 공교롭게도 비공사에도 그 어려운 확률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분의 1. 이 밖에 경찰이 내사 중인 또 다른 사건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여러 건입니다. 일반 분양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그 어떤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결과가 나올 경우 향후 파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봄과 또 여름 지역 축제 대부분이 취소가 됐는데요. 가을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서 이 축제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제 일정을 앞둔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와 옹기축제 등은 비대면 방식 개최를 택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매년 영남알프스와 울주군 일원에서 대규모 상영관을 마련했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 개최를 택했습니다. 지난 4월에 열렸던 영화제를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루면서 영화 선정 등이 일찌감치 마무리됐기 때문에 준비한 영화제를 취소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개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체계를 촘촘히 구성해 영화제 기간 내내 빈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영화제는 온라인과 자동차 극장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가 끝난 11월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극장 상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많이 지친 관객분들께 아무래도 그 자연을 소재로 한 좀 다양한 위안을 얻어갈 수 있는 영화들을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에서 올해도 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가을이면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 걸로 기대했던 지자체들 대부분이 축제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옹기축제와 쇠보리축제는 대면 접촉을 줄이고 비대면 방식과 온라인을 활용해 개최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에 열리는 태화강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참석자 수를 500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예정된 처용문화제와 눈꽃축제 등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개최 여부를 정하되 정상 개최되더라도 비대면 프로그램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사흘째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던 환자 3명도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해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는 8명을 유지하고 있고 이 중 2명은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격리병상 확충에 나섭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에 감염병 전담 하이브리드 수술실 한 곳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2개인 중환자실 병상을 11개로 늘리고 국가지정 격리 병상을 현재 5개에서 9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울산에서 확진 환자가 쓸 수 있는 음악 병상은 120여 개입니다. 연포보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선박 스톨투호가 수리를 위해 통영으로 옮기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울산 MBC 보도와 관련해 관할기관이 통영행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3차례 연기 끝에 어제 스톨투호 수리회사에 선박 예인 신청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울산과 통영환경단체는 그러나 이 배가 이동 과정에서 화학물질로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이번 추석에 상여금을 주지 못하거나 줄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14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5%는 추석 상여금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지급하지 않겠다는 업체가 39%, 축소 지급할 예정인 곳은 11%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판매 부진이 원인으로 추석 휴무일은 주말을 포함해 평균 4.8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남구 신정동 4층 다가구 주택의 3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거주자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학생들을 라켓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11살 B군이 셔틀콕을 놓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올해 1월까지 모두 12명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왕암 케이블카 시민대책위는 오늘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암 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작년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지난 8월 경제성이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왕암 공원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라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1일에 발생한 한국석유공사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서희용 의원은 지난 1월에도 비슷한 기름 유출 사고로 울주군 앞바다가 피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유출량과 책임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며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과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 등 대책 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시내와 지선, 마을버스 890여 대를 대상으로 운송 수입금 실사를 실시합니다. 시내버스 현금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의회나 언론,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평가단이 용역 전 과정을 참관합니다.